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 수업에 이제 파이썬 2까지 아마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파이썬 2 제일 마지막에 저희의 목표는 웹크롤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웹크롤링 작업을 할 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뭐 특정 조건에 따라 가지고 실행하는 작업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제 뭐 반복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자, 근데 반복문을 사용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조건문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문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이 조건일 때 넌 이런 작업을 해! 라는 식으로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조건문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보면은 pr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제가 출력을 성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 요거를 지금 두 개 다 이제 써놨어요. 자,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다 나오죠. 자, 왜 다 나와요? print라는 함수는 출력을 해주는 애죠. 자, 근데 이거 출력해주고 이거 출력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컴퓨터는 하란 대로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다 출력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 자, 성인일 때가 언제죠? 20살 이상일 때 성인입니다가 나오고 뭐 20살 미만일 때 미성년자입니다. 요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순 없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기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만약 뭐뭐라면 이걸 출력을 해주고 만약 이거라면 이걸 출력해줘 라고 했는데 그 만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뭐가 있죠?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if 조건문을 배워볼 텐데 자, 사용하는 문법은 if 조건 그리고 여기에 콜론이 붙습니다. 명령이 끝날 때 자, 이 조건이 끝났다 이러면은 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파이썬에서 제일 민감하게 작업을 하는 게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가 왜 중요한가? 자, 여기서 이 조건에 자, if 만약 이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서 들여쓰기 된 부분을 실행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자, 그래서 조건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참일 경우 실행시킬 문장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 문법에서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은 뭘 것 같아요? 요 콜론 꼭 자꾸 빼먹으시는데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는 이제 파이썬의 if문뿐만 아니라 for문 뭐 while문 이런 곳에서도 다 들여쓰기로 실행할 범위를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나만 잘못을 해도 바로 에러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러냐? 자, 다른 문장, 다른 문법, 다른 언어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if 조건식 하고서는 실행할 문장을 요 괄호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딱히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미관상 보기 좋게 여기다 그냥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렇게 쓰는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끝났죠. 자, 이 조건식 끝.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들여쓰기 된 부분만 이 if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행시킬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괄호가 있어서 굳이 들여쓰기를 안 해도 에러가 안 나지만 파이썬은 무조건 들여쓰기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문법 어떻게 생겼었죠? if 만약에 조건. 자, 나이라는 걸 하나 갈아놔야겠군요. 자, 변수 age를 만들어서 몇 살 내볼까요? 뭐 17살. 그 나이가 19세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성년자입니다. 자, 얘랑 지금 차이는 뭐예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나와요? 자, 17은 1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자, 얘는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건을 좀 다르게 줄게요. 나이를 한번 27살. 자, 이거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조건이 거짓이죠. 27이 19보다 작거나 같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 실행을 시키면 안 되겠죠. 왜? 여기 참일 경우 실행시킬 문장이니까. 자,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실행이 안 되죠? 지금 미성년자입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나는 만약에 if문에 요 세 개가 다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된다?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안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와 지금 if문과는 별개로 그냥 프린트, 출력문이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들여쓰기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 조건이 끝날 경우 여기 콜론 꼭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탭 들여쓰기 된 거, 만약에 들여쓰기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되는데, 자동으로. 만약에 들여쓰기가 안 된다 이러면 탭 한 번씩 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if문의 제일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왜 if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실행하기 싫으니까 조건을 주고 얘가 참일 때만 실행시키고 싶은 거니까, 실행할 범위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세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 뜰 텐데, 두 수 중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를 출력해주세요. 자, 이 값을 이제 우연히 운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보면 돼요?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시켜봤는데, 오, 맞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밀이 더 작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값이. 얘를 좀 더 키워보고 뭐 그걸로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잘 나오면은 잘 푸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요 두 수의 값을 비교를 해서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가 나오게. 지금 만약 이 숫자로 하게 되면은 10에서 3을 뺀 7이 나오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 얘네들 중에서 우선 비교가 돼야 되죠. 어떤 비교가 돼야 돼요? 더 큰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네들 둘 중에서.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딱 봤는데 얘가 더 커요. 자,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시작을 하세요? if num2가 우선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num2가 num1보다 크다면 뭘 실행을 해라? 프린트 num2에서 num1을 빼.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값을 바꿔서 테스트 해보세요 이랬는데, 자, 13과 3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요 if문 어떤 if문이에요? 얘가 참일 경우 실행되는 문장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num2가 num1보다 작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나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분기문이라고 했죠? 처리를 해줘야죠. 얘가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더 큰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if num1이 만약에 num2보다 크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돼요? num1에서 num2를 빼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니까 마지막 것까지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num1과 만약에 num2가 같다면 이거는 프린트 뭐 0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처리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푸시면 되지만 어쨌든 두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어쨌든 그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문제에서 지금 두 수 중 더 큰 수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뺀 결과를 출력하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지금 3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건이 2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um2가 크거나 num1이 크거나 요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선은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자, 무조건 자, 아까 전에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수 없고 미성년자이면서 성인일 수 없죠. 자, 이거 아니면은 이거인 거잖아요. 그쵸? 얘가 참이면 얘 무조건 거짓인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 무조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참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얘가 참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얘가 참이 아닐 경우, 거짓일 경우에 그 외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 라는 걸 이제 조건이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둘 중에 어떤 거든 모두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을 경우 1번 작업을 실행을 하고 조건이 틀릴 경우 두 번째 작업을 실행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문제만 봤더라도 이 조건이 참일 경우 이거 실행을 하고 이 조건이 이게 거짓일 경우 뭐 이걸 실행해 이러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자, 그럴 경우 이제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어떤 작업을 할지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else, if else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요 조건이 참이라면 얘 실행을 하고 else 그 외라면 요걸 실행해. 이런 식으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조건이 작업이 되도록. 자, 그래서 이게 참이면 이거 실행을 하고 그 외일 경우 요거 실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조건 하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거. 이해되시죠? 원래 기존에는 if문으로만 있었을 때 얘도 만약에 if age 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러면은 얘가 참일 경우 이거 실행을 하고 얘가 참일 경우 이걸 실행을 하고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else일 경우 이거 참일 경우 이거 실행을 하고 그 외일 경우 이걸 실행해라. 이게 참이면 이거, 그 외면 이거. 이해되시죠? 어떤 작업이 든지 실행이 되는 거. if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else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조건식이 붙지 않는다라는 큰 특징이 있어요. 왜? 어차피 if 참 되고 걸러내진 다음에 그거 아니면 무조건 얘인 거니까. 그 외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도 콜론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else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얘도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뭐 얘도 14나 얘 바꿔버리자.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num2가 이 경우도 있었고 if num1과 num2가 같을 경우
자, 지금 봤더니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우선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성인, 미성년자, 뭐 아니면은 넘2가 크거나 넘1이 크거나. 자, 근데 조건이 뭐 딱 이거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쵸? 여러 개의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학점을 받는다 이랬을 때도 뭐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 뭐 90점부터 80점까지는 B, 뭐 80점부터 70점까지는 D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산을 할 때도 조건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분명 뭔가는 받아야 돼. 점수를 냈으니까 뭐 F를 받든지 간에 뭔가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느냐. elif 그리고 else 요 순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if 뭐였어요? 얘가 참일 경우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가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얘 실행하나요? 실행? 안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else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으로 갑니다. elif. 자, 얘가 참이라면 얘를 실행을 하고 얘까지 거짓이다 하면 이제 그 외 얘를 실행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elif, else 요 구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두 개의 조건이다 이러면 if, else 구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 if문으로만 해서 제가 작성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잘 나오잖아요. 그쵸? 얘랑 마냥 뭐 같아. 오, 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어렵게 if, elif, else 이렇게 써야 되나요? 질문을 주시죠. 물론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써도 되고. 자,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인데 자, 우리가 수능을 보러 왔어요. 자, 1번 정답이 100% 확실하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자, 뭐 5 빼기 1에 정답을 쓰시오 이랬는데 1번이 뭐 4고 2번이 3, 뭐 3번이 2 이런 식으로 막 보기가 이렇게 짜라라락 있고 누가 봐도 1번만 보기만 봐도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능은 시간이 생명이죠. 자,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근데 자, if문으로만 다 만들었다 이러면 얘네들은 다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얘를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얘도 참인가 보고 얘도 참인가 보고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안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들겠죠. 굳이 내가 1번만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뒤에 있는 것도 뭐 참인가 거짓인가 판별을 하고 4 빼기 1? 이거 3 아니네. 4 빼기 1? 2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냥 얘가 참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이거 실행해서 얘가 참이면 이거 실행하고 그 외일 경우에는 이거 실행하겠다. 이러면은 얘는 한 덩어리인 거죠. 아까 전에 if문으로 있을 때는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 얘 하나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독립적인 애들이었다면 얘는 한 덩어리다 라는 거. 자, 첫 번째 얘를 봤어요. 자, A는 10과 같다. 얘 참인가요? 자, A 지금 10이고 10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참이죠. 같잖아요. 10과 10은 같으니까 참 실행해보면 나오겠죠. 자, A 아까 전에 10이라고 했는데 10과 10은 같지 않다래요. 자, 거짓이죠. 왜? 지금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짓 실행 안 되는 거 확인해보고 왜? 얘가 거짓이니까 그럼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얘 봤어요.
자, A가 10보다 크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11, 12, 13, 14 뭐 이렇게 쭉 더 큰 수일 때만 참인 건데 지금 10이니까 거짓. 자, A는 지금 현재 10인데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같다 때문에 참이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10, 11, 12, 13, 14 이상인 거니까 참. 실행해보면 참. 자, B는 10이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A 얼마였죠? 10이었죠. 10과 10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죠. 자, 그러니까 참. 실행시켜보면 되겠죠. 왜? 얘가 참일 경우 이 문장을 실행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C에는 지금 뭐래요? true or false가 담긴대요. 왜?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이고 오른쪽이 값이에요. 자, A와 B가 다르다. 참인가요? A 아까 전에 10이었고 B 10이에요. 자, 둘은 같죠? 자, 근데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false죠. 자, C에는 지금 현재 false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false. 그럼 실행되나요? 실행? 안 되죠. 왜 실행 안 돼요? 거짓이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봤더니 아까 C 뭐라고 했어요? false라고 했죠. 자, false하고 같대요. 같죠? 자, 그러니까 참. 자, 이번에는 not입니다. 자, not이 붙으면은 반전이라고 했어요. 자, C가 지금 뭐죠? 거짓이죠. 거짓을 반전시키면 참이죠. 자, 그리고 notC가 아까 전에 뭐였어요? 참이었죠. 자, 근데 그걸 한 번 더 반전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그냥 C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짓. 자, 이제는 true가 D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C와 D는 다르다. 자, C는 아까 전에 false였고 지금 D는 true니까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은 참이죠. 자, 그리고 얘 이제 많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0이 5보다 크다. 참인가요? 참이죠. 자, 그리고 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참이죠. 자, 마이너스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참이에요. 자, 그리고 10이 10과 다르다. 이거 거짓이죠. 자, 근데 우리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참일 때,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 거짓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참이었는데 얘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10이 5보다 작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10이 더 크잖아요. 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얘도 거짓이죠. 그리고 거짓은 거짓이고. 자, 그리고 얘 10과 10이 다르다. 얘도 거짓이고. 자, 지금 거짓 그리고 거짓이니까 거짓. 요만큼이 거짓이에요. 자, 그리고 or 해서 10이 5보다 크다. 얘는 참이죠. 자, 우리 5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참이거나 이럴 땐 참이고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잖아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참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뭐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참이죠. 이해되실까요?